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미도 정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약물을 썼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쓰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미도 정건입니다. 오늘은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한번 Q&A를 한번 열어봐서 그동안의 질문과 또 새로운 질문들을 한번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밝은 성격이 아니라서 좀 내향형이라서 이런 컨텐츠를 많이 안 했는데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카테고리가 몇 개 있었는데 크게 일단 악플, 약물, 식단, 운동, 대회, 신체 스펙, 미국, 마인드셋, 사업, 기타 이렇게 총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를 타임스탬프에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카테고리 선택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악플부터 들어가 볼게요. 결국 비시즌 1년은 의미 없이 보내셨네요. 다루는 중량도 22년도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몸도 그냥 똑같음. 이게 올해 초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달렸던 댓글인데 시즌 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이 많이 껴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시즌 때 차이는 느끼기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나오냐. 비시즌을 잘 보냈다는 것은 그 다음 시즌에 몸을 다 뺐을 때 시즌 몸을 비교하면 비시즌을 잘 보냈냐 안 보냈냐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3대 중량이 380에서 450까지 약 70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대회 몸을 보면은 그게 보이죠. 대회 체중이 제가 2022년도에 60kg로 나갔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62.7로 나갔습니다. 62.7로 나가는데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진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2년 동안 근육량이 약 3kg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 따기엔 빵 자체가 한참 작아서 더 키워야 되는데 고볼륨 자극달만 주구장창 치고 있으니 피로도만 누적되고 몸은 골아서 시즌 막바지에 지침 조져서 마감할 듯. 이 악플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자, 일단 고볼륨 자극달 치지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스트렝스 한에서 고중량을 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 고볼륨 자극달 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지 몸의 볼륨감도 가져갈 수 있고 완성도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썼보다 하이로 프로그램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부상 없이 대회 준비를 잘 해서 조금 완성된 몸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은 골아서 시즌 몸 골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량 유지했고요. 치팅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했어요. 치팅 조금 했습니다. 근데 치팅 했지만서도 빠르게 복구를 했고 치팅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냉장고 다 털어버리는 그런 치팅이 아니고 조금 더 먹고, 그리고 유산소 조금 더 하고, 그래서 빠르게 복구하고 또 다시 다이어트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막바지에는 제가 치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에 대한 이야기. 다리 진짜 뭔 종양 기호냐. 앞다리가 이상합니다. 네, 제 다리 이상하다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도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다리 무슨 사고 났냐, 정말 뭐 운동하다가 어디 다쳤냐, 그래서 이 대퇴사두가 파열되거나 끊어진 게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대퇴 직근의 그냥 모양입니다. 제가 첫 대회 나갔을 때 첫 대회 사진을 딱 여기 하나 올려드리면은 2019년도에 제가 병장일 때 미스터 경북을 나갔을 때 대회인데, 이때는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했는데도 다리 모양이 되게 퉁퉁하고 대퇴 직근이 아예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양은 이때부터 똑같았다. 그래서 저의 선천적인 모양이다. 자, 다음은 약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약 쓸 생각 있나요? 프로카가 따고 나면 케미컬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케미컬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자,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케미컬 사용할 생각이 아예 없고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를 하고 앞으로도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예전에는 약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프로카 따고 나면 케미컬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인 게, 제가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로카드 따고 나면은 나는 이 내추럴에서 1등이니까 약물 써도 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물 쓰는 이유가 몸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약물 쓰는 사람들은 경쟁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올림피아 가려고, 올림피아 선수 다 쓰는데 나 혼자 안 쓰고 거기서
네? 사람들 총 들고 전쟁하는데 나 혼자 창 들고 찌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가서 경쟁하려면 약물 쓰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게 목표라면. 근데 그거의 1차 조건이 내추럴 프로 카드를 따야 내가 저기 프로전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로 카드 따고 나면 약물 쓴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보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근데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내추럴로도 이게 1년 지날수록 몸이 조금씩 커지고 그런 거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면서 천천히지만 계속 몸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내추럴로도 시간을 좀 천천히지만 시간을 들이면은 몸이 좋아지고 그 과정도 꽤 재밌구나. 또 내추럴 보디빌딩도 WNBF 단체처럼 세계적으로 대회를 뛸 수 있는 대회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추럴 보디빌딩 선수로서 저걸 추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물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WNBF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단. 노모어 치팅이면 가끔 대사 올리고 싶을 때는 그냥 밥이나 고구마를 더 넣으실 넣으실 건가요? 리피드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대회를 거의 6개월간 진행을 하면서 리피드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한 2000칼로리 정도 먹다가 리피드 할 때 뭐 한 2500칼로리 이렇게 늘려주고 했었는데 치팅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리피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형, 근데 단백질 많이 챙겨 먹을수록 운동 시간을 늘려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 강도를 늘려야 할까요? 3개월 차 헬린이 하루에 더 단백 하나, 닭가슴살 2개 모여. 더 단백 드시지 마시고 일단 아이언맥스 드세요. 그러면 몸이 좋아질 겁니다. 일단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 시간이 많고 하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많이 찢어지겠죠? 그럼 그거를 회복을 돕기 위해서 단백질 저희가 많이 먹는 건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 시간을 늘리고 운동 강도를 늘리고 싶으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내가 근육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단백질의 양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시즌 탄단지랑 칼로리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비시즌에 막 칼로리 지키고 탄단지 지키고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비시즌에 조금 충분히 먹고 충분히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약간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예상컨대 칼로리는 한 3000칼로리 정도 먹는 것 같고 뭐 탄단지는 제가 계산해서 먹진 않지만 단백질은 제 몸무게의 한 1.5배 먹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비시즌에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거의 탄수화물이랑 지방으로 채워서 먹고 있습니다. 정원이 다이어트 때 오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거의 수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때 오이를 먹는 이유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이죠. 이 오이 큰 거 하나에 아마 한 20칼로리, 30칼로리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 때는 정말 뭐라도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나 아니면 전 당근도 많이 먹었었는데 당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달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도 씹고 싶으니까 그렇게 먹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밥이랑 닭가슴살만 이렇게 먹고 하면 한 5분이면 식사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뭐라도 먹고 싶으니까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벌크업 할 때 더티한 음식 드시나요? 네, 벌크업 할 때 더티한 음식 많이 먹는데 벌크업 할 때는 더티한 음식 오히려 안 땡겨요. 간이 센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안 땡기고 그냥 조금 더 슴슴한 맛의 그런 게 더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시즌에는 닭가슴살도 닭가슴살이지만 계란 정말 좋아하고요. 계란 좀 많이 먹고 노른자랑 같이 어차피 비시즌이니까. 그리고 단백질도 조금 제육볶음이나 좀 간 많이 된 거, 좀 간이 된 걸로 먹지 막 더티한 거 피자를 먹거나 뭐 치킨을 먹거나 뭐 떡볶이를 뭐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땡겨요. 오히려 조금 더 슴슴한 맛에 간이 적당히 된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자, 다음은 운동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시즌 들어가시면 하루 웨이트는 2번 하시나요? 저는 시즌 때 웨이트 2번 안 합니다. 2번을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2022년도 한태용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2번씩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저한테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따로 일을 하는 게 없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럼 운동 2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원님, 지금은 분할법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의 분할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로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시즌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할법은 그래서 3분할을 돌리고 있죠. 하이로우 프로그램이 3분할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슴 위주의 푸시, 그리고 등 상부 위주의 푸시, 대퇴 사두 위주의 레그데이, 그리고 어깨 위주의 푸시, 등 하부 위주의 풀데이, 풀데이, 그리고 후면 사슬 위주의 하체데이, 이렇게 6개로 나뉜 저희 하이로우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 질문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공룡 유전자 해서 운동 일찍 시작해서 부럽다 하잖아요. 저는 운동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는 거의 중3 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 시작한 계기가 뭐냐? 그냥 집에 아령이 있었어요. 5kg짜리 아령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맨날 그냥 아령 컬을 했던 거예요. 덤벨 컬을 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한쪽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친구에서 팔이 되게 좋았어요. 중2 때부터 내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계기는 그냥 내 머리맡에 아령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두신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계기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맨몸 운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플란체 이런 거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풀업이랑 푸시업 그리고 복근 운동 이 3가지만 겁나 했고요. 그리고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 같은 걸로 이제 어깨 만들려고 했고, 뭐 그렇게 고등학교 때 보내고,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저는 이제 웨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서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딱히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대회 관련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너무 웃긴 게, 제가 WNBF 개인 포징에서 물구나무 섰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근데 물구나무는 왜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섰을까요, 여러분? 물구나무 선 이유는, 저는 개인 포징을 생각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상을 해요.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하는데, WNBF 개인 포즈 때 사용했던 노래가 Girl with a Tattoo라는 노래인데, 되게 이렇게 그루비하고 되게 로맨틱하고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는 뭔가 이렇게 춤도 좀 추면서 물구나무도 싹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진짜 멋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올라갔는데 물구나무 섭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제가 뒤로 넘어갈까봐 발을 조금 더 세게 찼어야 되는데, 조금만 차니까 90도까지 못 올라오고 한 80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fail, 완전 실패했고요. 하지만 연습 때는 이런 식으로 잘 됐다. 진짜 궁금한 게 왜 항상 다이어트 덜 된 상태로 나감? 자, 일단은 제가 이번에 올해 대회를 3개 뛰었죠. WNBF 뛰었고, 그리고 내추럴 리저널 뛰었고, 그리고 프로퀄리파이어 뛰었고 했는데, WNBF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한 80%로 나왔고요. 리저널은 오히려 70%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퀄리파이어 때 100%로 나왔고요. 왜 그러냐? 저는 대회를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모든 대회를 100%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대회 메인으로 잡아놓고 그 전 대회들은 솔직히 100%보다는 그냥 80에서 90%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WNBF도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그냥 미국에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경험사고가 나갔던 거였고, 그리고 NPC 리저널 대회 같은 경우는 프로퀄리파이 뛰려면 리저널 뛰어야 되니까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피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100%로 나가면 오히려 메인 때 90%로 나갈까봐. 그래서 얘는 그냥 적당히 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좀 수분이 많이 차서 좀 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퀄 때 100% 나왔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든 대회를 100% 나가려고 하지만, 사람 몸이란 게 그렇게 낮은 체지방을 오래 유지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몸이 무리하면 몸이 많이 골기 때문에, 정말 한 대회 메인으로 잡고 그 대회만을 바라보고 쭉 가는 게 저는 베스트 몸을 만들기에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빌딩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랑 같이 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 여행이랑 시합 브이로그 감성 너무 좋은데 나중에 WNBF 월드 프로쇼 뛰실 계획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뛰신다면 뛰면서 로드 투 월드 챔프 같은 제목의 시합 준비 및 브이로그 영상 시리즈물로다가 엄청 빡세게 만들어줄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합쳐서 저의 보디빌딩 최종 목표는, 일단 아까 제가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활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의 목표는 WNBF 월드 챔프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내추럴 대회, 우리나라도 내추럴 대회 많죠. WNBF, WNGP, ICN 많은데요. 어떤 대회든 프로카드를 따고 나면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프로카드를 따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게 WNBF입니다. 프로카드를 따고 나면 프로전이 있죠. 그게 또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월드 프로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한 내추럴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로서 계속 더 높은 목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회가 WNBF이기 때문에 전 WNBF에서 최고를 먹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추럴 선수 몸 좋은 사람 정말 많아요. 하지만 또 한국 선수로서 또 자랑스럽게 내추럴 거기서 1등하고 이렇게 태극기 걸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WNBF에서 그랑프리를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WNBF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프로 선수라서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진짜 정확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회를 뛰면서 미국에서 폴리그라프 거짓말 탐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거짓말 탐지기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한 4평 정도? 정말 조그만 호텔 원룸에서 거짓말 탐지해 주시는 뭐 수사관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수사관이 계시고, 이제 저는 전기 고문 의자처럼 생긴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손목이랑 뭐 가슴이랑 이렇게 맥박을 잽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박동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조준 채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더 으스스하고 하니까 진짜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좀 되게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거짓말 탐지를 하겠죠. 질문이 한 15 정도 있습니다. 15가지의 질문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타민 외에 안 좋은 금지 약물을 알약 같은 걸로 섭취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꿀릴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 바로 넘어갔어요. 15개 질문 중에 질문 하나 하고 No, 답변하면 또 다음 질문 들어가고, 답변하면 다음 질문 들어가고, 답변하면 다음 질문 들어가고 하다가 부스터 외에 금지 약물을 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허용된 뭐 부스터 외에 뭐 이런 거, 도핑 성분 없는 부스터 있잖아요. 카페인이나 그런 거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외에 금지 약물 써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했죠. 근데 제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한참 전에 요힌빈이라는 성분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힌빈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각성제예요. 카페인이랑 비슷한 각성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각성 효과가 카페인보다 훨씬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힌빈이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는 도핑 성분이었어요. 근데 도핑 성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운동 전에 요인빈을 먹고 각성 상태로 운동하는 분도 있고, 요인빈이라는 이런 알약이 나오기도 했고요. 정말 그건 쿠팡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요인빈이 옛날엔 도핑 성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나 요인빈 한번 먹겠는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심장박동이 약간 돌컥 약간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심사관이 그 질문에서 다음 질문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부스터 외에 다른 거 먹어본 적 있어? 저 없어요. 너 부스터 외에 다른 거 먹어본 적 있어? No. 너 부스터 외에... 더 떨리는 거예요, 진짜. 요인빈이 도핑 성분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물어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죠. 요인빈 먹었다. 근데 그 도핑 성분, 옛날 도핑 성분이어서 내가 조금 약간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심사위원한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또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도핑 성분 아닌 거 알고 있었는데도 약간 불안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진짜 에페드린 쓰고 약물 썼는데 거기서 거짓말 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심장박동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거짓말하고 판명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WNBF 거짓말 탐지기에 통과하는 사람은 저는 다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만큼 WNBF의 거짓말 탐지기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뭐 소변 검사 뭐 이런 거보다도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소변 검사 다 했고, 소변 검사 통과했고,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 통과했고 다
자, 좀 길어졌는데 등 포징 어떻게 바꾸신 건지 알려주세요. 등 포징, 제가 이번 대회에 등이 좋아졌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시즌에 제가 원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 그냥 바벨로만 많이 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 많이 하고 했는데 지난 비시즌에는 데드리프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중량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일단 그걸 1차적으로 근육량이 많이 늘었어요. 두 번째, 포징을 바꿨습니다. 포징을 어떻게 바꿨냐, 제가 가장 큰 차이는 견갑일 것 같아요. 이 견갑을 예전에 많이 접었어요. 팔꿈치가 몸통 뒤로 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팔꿈치를 몸통 앞으로 꺼내고 이 견갑을 벌려주고 상완에 외회전 주고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눕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더라도 제 포징 비법 다 알려드린 거예요. 견갑 넓히고 외회전 주고 찍고 눕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 등 포징 잡으시면은 정말 등이 넓고 두껍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무대에서 등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질문, 백포징 하실 때 요추 전방으로 돌려서 잡으시나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저는 둥근을 보여주면 요추가 후방으로 돼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등 하부로 보여주면 요추가 전방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다이어트 상태도 보여줘야 되고 등 하부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브릿지 동작에서는 요추를 후방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등을 펼치면서 요추를 전방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등 하부를 보여주고, 사실 둥근과 등 하부를 다 보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제가 등 하부가 근육량이 좀 적기 때문에 엉덩이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등 하부를 좀 보여주려고 이번에 요추를 전방으로 잡았습니다. 자, 대회 50일 남았는데 몸 자체에 수분이 많은 편인데 수분감 드라이하게 대피 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수분인지 아니면 지방이 많은 건지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방이 많다면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아니고 그냥 몸 자체에 수분이 많은 거라면 수분을 조절해야죠. 저희가 수분 조절하는 게 근육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피하에 수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일 수 있는데요. 태닝과 사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피부의 수분만을 날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몸 자체에 있는 수분을 날리면 근육 많이 빠져버려요. 태닝을 하게 되면은 피부 질감이 조금 얇아집니다.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게 뭐 일시적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얇아진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를 하게 되면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사우나를 뭐 한 번이 아니고 자주 하면은 이 피부가 좀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 막바지 때는 사우나를 자주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갔다가 차가운 물 갔다가 뜨거운 물 갔다가 차가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뜨거운 물에 좀 오래 있는 게 아무래도 땀도 많이 빼고 컨디션도 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펌핑 아이언에서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야외 태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시절 야외 태닝한 선수들의 스킨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저는 약물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태닝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부 질감이 되게 좋아요. 말랑말랑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태닝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신체 스펙. 이 사람 키 162 맞음? 뭐 키, 몸무게, 나이, 운동 몇 년 하셨는지, 운동 방법 궁금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키 162가 맞고요. 163이라고 하는데 162. 몇, 이제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2점 몇이기 때문에 좀 올려치기 해서 163이라고 합니다. 키랑 몸무게. 키는 160 뭐 2점 몇이고요. 몸무게는 현재 73kg. 그리고 운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몸 운동을 했으니까 사실상 11년, 12년 정도 했네요. 제대로 한 건 한 6, 7년 전 정도 됐네요. 운동하는 방법은 저는 약간 파워빌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중량 훈련 많이 하고, 그리고 단일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좀 고볼륨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보디빌딩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 스펙과 운동한 후 스펙 궁금해요. 운동하기 전 스펙은 일단 키는 162점 몇, 162.5라고 할게요. 그냥 162.5고, 몸무게는 제가 그냥 운동하기 전 스펙, 운동한 후 스펙이라고 말하기보다 20대 초반, 그리고 지금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는 60kg 초반대였고요. 지금은 73kg니까 한 10kg 가까이 증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kg 증량이 약 8년에 걸쳐서 증량을 한 거죠. 자, 미국 관련 질문도 있는데요. 미국 짐 투어 여행 총 예산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이거 예산을 잡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행 가신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거의 2주 동안 서북부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텍사스로 가는 약간 미국의 반토막을 이렇게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2주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돈 개 많이 썼네. 근데 진짜 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약간 반반 부담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적었는데, 혼자 간다면 정말 돈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렌트비, 유류비, 숙소비, 헬스장 1일권, 식사비, 혼자 가면 말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숙소비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오고, 한 번 잘 때. 그리고 렌트비가 하루에 이것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유류비가 하루에 7만 원 정도 잡고, 짐 헬스장비 뭐 한 3만 원 잡고, 밥값도 뭐 그냥 작게 잡아서 뭐 한 5만 원 잡으면 하루에 한 4, 50 정도 나오네요. 하루에 한 4,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가면 뭐 하루에 2, 30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동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인드셋 관련해서 또 질문인데요. 전 정건님이 강한 멘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악플에 개의치 않고 IFB 프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크나큰 용기는 어떻게 갖추던지 궁금합니다. 이 용기, 그죠, 용기죠. 네, 저는 예전부터 같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예전 영상에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인드셋 관련해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무시하라.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주변에 많이 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감정을 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는 어떻게 갖췄냐?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하고요. 그냥 그게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결과에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난 너가 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결과를 안 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냥 난 너가 못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내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개의치 않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내 결과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주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비판하는 사람, 객관적인 비판해주는 사람, 고맙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비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것 또한 관심이고 고마운 건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니까. 세 번째,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결과만 보는 사람들, 정말 자기 주장 없고 논리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업 관련해서 질문도 몇 개 있는데요. 스케일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 계속 오르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 체육관 오픈하시는 것 같은데 구독자 초대해서 운동 알려줄 생각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제가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이 그쵸, 개인 체육관 오픈하면 여러분들 꼭 한번 초대해서 저희 컨텐츠도 한번 찍고 운동 가르쳐주는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준비하고 계신 헬스장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자, 이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에 완전한 오픈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하고 싶지만. 자, 기타 질문드립니다. 왜 검색어에 작별자 중에 여자친구가 뜨나요? 킥킥. 그러니까요. 왜 뜨는 거야? 왜 지금 자, 왜 뜨냐면 한 4년 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을 때, 지금 헤어진 그때 막 브이로그를 막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영상이 뜨니까 여자친구 영상을 보러 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검색어에 달렸는데, 여자친구랑 오래 만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계속 그 검색어가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검색하고 여자친구? 뭐지? 하고 그냥 계속 누르니까 그 검색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눌러주지 마세요, 제발. 아무 영상도 안 나오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직도 뜨고 있다. 치즈만 빼고 얼굴만 비포 애프터 궁금합니다. 애프터고요. 이게 비포구나. 비포고요. 애프터입니다.
예전에 불꽃으로 글 쓰신 내용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 평소에 글쓰기 많이 하시나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끔 시즌병에 걸려서 감성적인 글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근데 그때 뭐 불꽃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더라?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제 상황에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불꽃이 이제 열정이니까 불꽃이 이렇게 질 때도 있다. 뭐 이런 걸 남긴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놀리시는 것 같거든요. 글쓰기 많이 하시나? 궁금합니다. 놀리는 건지 진지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글쓰기 안 하고요. 그냥 감성적일 때 그냥 저 혼자 생각나는 게 있을 때 그냥 가끔 동글 올립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들어가시면 생각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 정 필터링 없는 생각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저는 인팁이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이것저것 막 공통점 찾으려 하고 이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많이 안 하고요. 그냥 가끔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거기 적어 놓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시죠, 여러분들. 작빌정님 성대생이셨는데 성대 놀러 갈 때는 작빌정님 생각났습니다. 이제 어디서 볼 수 있죠? 이제는 센터 차리면 그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빌정 선정 인상적인 빌더들. 실제로 본 사람 오케이. 빕스튜. 제가 미국에서 비프스튜 오픈빌더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 몸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몸을 정말 1m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무대 화면으로 보는 거랑 아예 달라요. 아예 그냥 롤리 윙클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엄청 크고 얼굴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스튜가. 그래서 얼굴이 크다 보니까 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게 실제로 보면 말이 안 되게 크고 그리고 몸이 은근히 예쁩니다. 프레임도 넓고 어깨도 크고 팔도 크고 등도 넓고 두껍고 뭐 디테일이 좀 아쉽다고는 하지만 와, 이게 진짜 엄청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더 중에는 김영빈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극시즌 모습, 대회 모습, 진짜 보고도 안 믿겨요. 그러니까 내추럴인 건 알겠어요. 이 근질이 내추럴로밖에 안 나오는 근질이에요. 그 수분감 없고 드라이하고 그 근질이 사이즈도 좋고 핏줄도 형이 타고났잖아요. 김영빈 선수가 타고났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좀 소름 돋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프로 보디빌더는 빕스튜, 내추럴 보디빌더는 김영빈 선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병대 부조리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포항 1사단 본부대대 본부중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있다 보니까 부조리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한 군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제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다. 후임들 보고 있나? 마투임. 마투임 저보다 형인데 댓글 한번 남겨줘.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 제가 첫 Q&A다 보니까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떠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게스트를 초대해서 한번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보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득!